모든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누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황동혁 감독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도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화의 마지막에서 클리프 행어의 엔딩을 보여줬죠. 그렇게 다음 이야기를 시즌3로 넘겼습니다. 사실 시즌2와 3가 동시에 촬영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예상된 부분이었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시즌3는 2025년 여름이나 가을즈음에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시즌3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더욱 시즌3에 대한 많은 예상과 상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제 지인들과 시즌2를 보고서 시즌3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 그대로 재미삼아 했던 이야기들이었죠. 그런 대화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재미삼아 정리한 겁니다. 여기에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취향 이전에 어떤 바램 같은 것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시즌2를 보시지 않으셨거나 또 시즌3에 대한 어떤 추측이나 정보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추측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창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모든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누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황동혁 감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선 소고법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한 그리고 가장 평범한 결말을 하나둘씩 제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결말이 가장 평범한 결말일까? 시즌2의 후반부에서 성기훈은 대의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게임을 무너뜨려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의 의지가 꺾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주인공의 의지를 실현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성기훈이 자신의 목숨과 다른 이들의 목숨을 맞바꾸는 마지막 장면을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거겠죠. 다른 사람은 다 섬 밖으로 탈출시키고 성기훈이 혼자 남아 이 섬을 폭파시키거나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서 함께 사라지는 그런 결말입니다. 이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클리셰이기 때문에 황동혁 감독도 이런 결말을 처음부터 지워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기훈의 의지대로 최대한 많은 사람도 살리고 게임 시스템도 무력화시킨 후 상금을 가지고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 게임이 사라졌다는 생각과 함께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다시 성기훈에게 게임의 초대장이 날아오는 그런 장면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게임이 무력화됐다고 믿었지만 사실상 게임의 주최 측과 VIP들에게는 게임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마저도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재미를 주는 그런 게임에 불과했던 거죠. 게임의 주최 측은 다시 이 게임을 준비했고 또 VIP들을 초대하고 새로운 게임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이때 또 새로운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아예 성기훈을 이 새로운 게임에 초대하는 그런 엔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인 엔딩입니다. 그런데 이런 냉소적인 결말도 흔히 설정할 수 있는 평범한 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을 그냥 해피엔딩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을 때 선택하는 엔딩,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결말입니다. 어쩌면 그냥 성기훈을 죽이는 것보다 더 평범해 보이는 그런 결말이라고 할까요? 저는 시즌2를 보는 내내 아이를 임신한 김준희 이 여성 캐릭터가 신경 쓰였습니다. 시즌1의 강세벽 같은 캐릭터가 아니고 아이까지 임신한 어린 여성의 캐릭터는 감독의 입장에서도 쉽게 죽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또 시즌2에서 이미 김시은 배우가 연기한 영미가 탈락했습니다. 저는 영미의 탈락이 김준희의 최종 생존 가능성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황동혁 감독의 입장에서 볼 때 피도 눈물도 없는 이 게임의 잔인한 특징을 이미 영미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김준희가 최종 생존을 한다면 시즌2의 전개를 볼 때 혼자만의 힘으로 생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동네에서 여러 아이를 받아봤다는 장금자 여사가 아이를 받아주었을 거고요. 또 이 아이의 아빠이자 준희의 연인인 이명기가 자신은 죽지만 그들을 살리는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전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성기훈을 비롯한 모든 인물들이 죽고 김준희가 최종 우승자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면서 상금까지 얻게 되는 결말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김준희의 최종 생존도 사실 자주 볼 수 있는 엔딩입니다. 디스토피아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어린 아이나 어린 여성이 살아남는 결말을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요. 설국열차의 엔딩도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칠드런 오브맨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는 어린 여성과 그녀의 아기를 큰 배에 태우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납니다. 이 밖에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결말이 많을 겁니다. 사실 누구도 상상 못할 충격적인 결말이라는 거는 이제 세상에서 좀 찾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창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선의 엔딩이라는 건 있을 수 있겠죠. 평범하지 않으면서 메시지를 강조할 수 있고 또 이후의 이야기를 더 강렬하게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엔딩의 지점을 고민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징어 게임 시즌3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엔딩은 무엇이 있을까? 성기훈의 의지대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 게임 시스템도 무너뜨린다라고 하면 이때의 마지막 장면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저는 이때 중요한 게 VIP의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게임을 무너뜨린다고 해도 VIP들을 그대로 놔준다면 이 게임을 없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VIP들을 그냥 죽여버린다? 이건 그냥 허무한 엔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건 이 VIP들을 이 게임에 참가시키는 엔딩입니다. 시즌1의 엔딩 그리고 시즌2의 오프닝을 다시 보면요, 성기훈이 프론트맨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말이 아니야. 그래서 궁금해. 너희들이 누군지,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때 성기훈이 이야기한 말이라는 건 장기말이나 체스말과 같은 것이죠. 성기훈은 그렇게 나는 너희들의 게임에 이용되는 말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를 역전시키는 엔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기훈과 생존자들이 이 VIP들을 이 게임의 참가자로 밀어 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이 섬에 들어오지 않은 세상의 또 다른 VIP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 초대장은 당연히 원래 VIP들을 초청할 때 쓰던 내용을 그대로 따랐으면 되겠죠. 그렇게 이 섬으로 불러 모으는 VIP들을 강제로 죽음의 게임에 몰아넣고 그렇게 그들을 게임의 말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거대 인형 영희의 얼굴을 보여주고 화면이 암전된 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희의 목소리가 들리면 어떨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이 내용은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겁니다.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시즌1에서는 오일남이 게임에 참가했고 시즌2에서는 프론트맨이 이 게임에 직접 참여하는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VIP들이 게임의 말이 된다는 이런 설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전제는 성기훈이 프론트맨이 된다는 겁니다. 그가 프론트맨이 되어서 이 VIP들을 상대할 수 있어야 그들을 게임의 말로 넣기가 훨씬 더 용이하겠죠. 성기훈이 프론트맨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프론트맨의 가면을 쓰면 됩니다. 이미 시즌2에서 황인호를 통해 이 가면을 쓰고 벗는 것이 어떤 사건들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기훈이 이 가면을 맨 마지막에 쓰기 위해서는 이미 그 전에 그가 가면을 쓰는 장면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즌3가 몇 부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즌2처럼 7부작이라고 치면 대략 6화 정도에 성기훈과 황인호의 대결이 나오고 그때 황인호가 죽고 성기훈이 그 가면을 쓰고 프론트맨으로 가장하는 거죠. 그렇게 이 게임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전체 시스템을 조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즌3에서는 어떻게 구현될지 알 수 없지만 이 시즌2를 봤을 때 성기훈이 그 가면을 쓴다라는 개념은 매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예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VIP들을 그냥 죽음의 게임에 몰아넣는 거는 또 성기훈에게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엔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리즈의 전체 맥락에서 VIP들을 죽이는 게 과연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 시리즈에서 중요한 설정 중 하나는 바로 가면입니다. 권력과 자본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VIP들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런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시즌1에서 이 VIP들이 어떤 가면을 쓰고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이미 확인했었죠. 그렇게 볼 때 게임을 장악한 성기훈이 VIP들의 정체를 드러낸다라는 설정이 오히려 더 그럴듯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연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민이 생깁니다. VIP들의 가면을 벗기는 장면을 연출한다고 했을 때 어떤 얼굴이 나와야 될까요? 여러 유명한 배우들이 카메오로 출연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전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코미디가 되어버리진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카메라였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기 직전에 이 참가자들이 전체 얼굴 사진을 찍잖아요. 바로 그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마지막 장면 중 하나는 성기훈과 그의 동지들이 VIP의 맨 얼굴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런 연출이 가능하겠죠. 가면을 쓰고 있는 VIP가 카메라 앞에 서게 되고 누군가 그의 가면을 벗기고 나면 바로 컷이 바뀌어서 카메라 렌즈만 화면 가득히 담긴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스마일이라는 표시가 나오잖아요. 또 사운드로도 스마일이라는 게 들리죠. 바로 그 목소리가 화면의 암정과 함께 들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이 시리즈 전체의 메시지를 담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게임을 즐기는 VIP들은 이 시리즈를 보는 시청자로도 치환할 수 있거든요. 이야기의 설정상 사람들이 죽어나는 게임을 즐기는 건 VIP들이지만 이야기 밖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와 같은 시청자들이 이 게임을 즐기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면 가득 렌즈를 담아 놓는 것은 시청자들이 곧 VIP고 시청자들의 얼굴을 기록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충격적인 엔딩이라기보다는 이 시리즈의 전체 맥락과 메시지와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엔딩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재미삼아 상상해 본 시즌3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